쌍둥이는 집행유예. 이번엔 사건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의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이 사건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장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미 교무부장인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유죄로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적시된 그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 전 네. 교무부장이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이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쌍둥이들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별다른 이유가 있으면 뭐 그대로 기계적으로 판시를 동일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시를 배척하기 위해선 별도의 사정,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별도의 증거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네. 즉, 이 쌍둥이들이 사실상 아버지가 빼내온 답안지를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을 치러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적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을 한 거고요. 재판부 판시를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해서 사실 실형의 집행유예형이긴 하지만 어떤 이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중한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실형, 그 쌍둥이 딸들은 집행유예인 거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성년자 때 있었던 일이다.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주도적으로 이 아버지가 빼내온 이 답안지를 이제 뭐 다소 수동적으로 이거를 갖고 시험에 응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쌍둥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점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형의 하나의 사유로 참작을 했다고 재판부가 밝히고 있어서 이미 이제 퇴학 조치로 어느 정도 좀 페널티를 받은 점,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이 유출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하나의 사유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뭐 자매의 성적이 갑작스럽게 올랐다는 부분, 또 메모가 발견되는 등 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적 같은 것들이 쟁점이었는데 승 의원님, 이런 것들이 유죄 근거가 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재판부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서울 소재 10개 여자 고등학교 3년간 재학생들 의 성적을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느냐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간 것은 분명히 있었다. 존재는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상승하는 것이 이제 중하위권에서 그다음에 중위권, 그다음에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건데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에서 이제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례적인 경우 중에서도 가장 이례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재판부 당시에 참여했던 검사들 중에 이제 한 20대 검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 봐요.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학생들이 풀이해 놓은 방법과 그다음에 그 문제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런 점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간접 증거로 충분히 이 경우에 있어서 업무 방해했는 사실이 이 1심에서는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적, 이 시험 문제 유출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혐의라기보다는 지금 이거 성적이 오르거나 메모가 발견된 이건 좀 간접 증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피의자들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직접 증거가 있으면 되게 편하죠. 만약에 그 교무부장이 CCTV에서 그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시험지에 가지고 온 정답이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있었으면 전혀 문제 없이 직접 증거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본 사안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간접 증거를 가지고 형사재판이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법원이 조금 더 찬착하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살펴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미 대부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했는 행동들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1등하고 난 다음에 뭐 좋은 어떤 식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까? 라고 이제 검사가 물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이제 저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뭐 당연히 1등했다고 반드시 그런 어떤 파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면 저 한 번 정도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았어야 되느냐라는 걸로 한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살펴서 기본적으로 지금 1심 법원에서는 적어도 간접 증거를 확인해 보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업무 방해한 사실이 있다. 즉 그 내용을 알고 시험을 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고등학교에서 이 답안지가 유출됐다. 많은 학부모들의 분노가 있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지난달이었죠. 결심 공판 때 이제 검찰은 그 당시에 이제 실형을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전 눈에 띄었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었거든요.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여기에 모든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고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 정당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관철돼야 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사회에서요. 가장 휘발성 높은 두 가지 이슈가 교육과 부동산이에요. 네. 이 교육과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많이 분노하고 공감도 빨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한 건데 다만 이제 이 두 이제 쌍둥이 딸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많이 자기들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는 합니다. 이제 네. 뭐 검사님 말하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어쨌든 국민이 분노했던 지점은 분명한 거죠. 이 아이들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 범죄적 논란이 있었지만 아주 아까 승 의원이 말하신 것처럼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그 다른 여타의 시험과 균질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증거로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저는 반성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보다도 어떤 우리 이제 쌍둥이 딸이 아마 이걸 좀 계기로 어떤 사회적 어떤 절차적 정의,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고찰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건 대단히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장 변호사님, 근데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 자매들이 아버지에게 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본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도 양형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건가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될 때에는 이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판단에 이제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된 이후에도 쌍둥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 때 나는 매우 정확성에 천착해 온 융통성 없는 학생이었다. 네. 이런 나를 정말 실력 없는 학생으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검사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네.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찰에 이 공소가 과연 정당한지를 이제 피고인이 항변하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 동생 쌍둥이 역시 판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전혀 굽히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 당연히 재판부의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많은 학생들 또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던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1심 선고 내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